네,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 후보자 특별대담. 오늘은 할 말은 하는 강한 변협을 표방하며 출마한 이종엽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기에 빠진 대한변협을 구원할 4번 타자, 행동하는 협회장, 강력한 대한변협, 기호 4번, 이종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스처가 강렬하신데 인상이 3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이 될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출마의 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업계는 공국 과잉, 나날이 시장을 장악해가는 법률 플랫폼, 또 유사직역의 직역 침탈 공세 앞에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들의 생계가 해결되어야만 정의와 인권 수호, 법치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대한변협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변협은 스스로 방향을 잃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변협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은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작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마다 대한변협은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변호사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대한변협 협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생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업계가 그 정도로 어려운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공급 과잉과 또 유사직역의 공세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률 플랫폼들의 시장 장악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 시대 정신 같은 걸 꼽는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유사 법조직역이 직역 침탈 공세로부터의 직역 수호, 또 변호사의 생계 해결을 위한 직역 확대, 대한변협의 위상 바로 세우기, 또 여성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의 권익 강화, 이런 겁니다. 직역 수호, 위상 강화, 권익 강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첫째로 직역 수호와 직역 확대입니다. 변협에 유능한 경력직 상근 변호사를 보강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플랫폼, 또 거세지는 유사 법조 직역 침탈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정작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마다 대한변협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할 말을 하는 대한변협으로 바꾸어서 실추된 권위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셋째,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확실히 감축하고 로스쿨 정원 확대를 초래한 결혼 보충제를 폐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 집행부 2년 동안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확실히 감축하고 지난 10여 년간 로스쿨 정원 확대라는 부작용을 가져온 결혼 보충제를 폐지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 회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결혼보충 인력제 도입, 또 출산휴직 회원의 월회비 면제, 또 육아 지원을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차단, 또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 도입 등을 통해서 사내 변호사의 지위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그 법률 플랫폼 얘기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문제 같은 게 발생하고 있나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비대면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또 이렇게 포털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면서 이 법률 플랫폼들의 시장 장악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회원들이 많은 회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사실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소개, 알선 등을 금지하는 그 변호사법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밖에 뭐 다른 공약이 주요한 게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민형사 배심제 전면 도입, 네. 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네. 또 부동산 계약 변호사 공인제, 네. 네, 스포츠 및 프로게이머 에이전트 변호사 대리 입법, 또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민간조사업법 입법 등을 네. 실현하겠습니다. 네. 또 형사성공보수제 부활, 네. 변호사 강제주의 전면 도입, 네. 또 공익활동과 의무연수제 폐지, 네. 변호사를 위한 전문인 배상보험, 네. 또 성공보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서 네. 변호사들의 복지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게 뭐 하나하나 만만한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대표적으로 네. 네, 형사성공보수제 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수년 전에 판결을 통하여 네. 이것이 위법이다, 무효다 네. 이런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네. 네,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변호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민형사 배심제 전면 도입, 네. 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이러한 것들은 네. 사실 사법 주권을 네. 소수의 특정 법관에게 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네. 시민들에게 사법 주권을 네. 돌려줌으로써 네. 당초 로스쿨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네. 이런 것들은 몇몇 그 특정 네. 법관이 전속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수의 시민들이 선량한 양식 있는 시민들이 네. 이 부분을 판단해서 네. 그래서 사법주권의 시민화 네.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의 취지입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사내 변호사들이 한 4천여 명쯤 된다고 하는데 모바일 투표 도입 관련해서 이 사람들 표심이 어디로 갈지도 상당한 관심인데 뭐 사내 변호사 관련한 공약이나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차단하고 네.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도입하는 등 사내 변호사의 지위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강한 변협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존 변협에 문제점이 있다면 뭐 어떤 거를 지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협회장 출마자들의 공약은 네. 모두 다 같이 화려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회원들은 생계가 어려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네. 또 협회장은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예. 눈치만 보고 있어서 대한변협의 위상이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협회장의 공약이 변변치 못해서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행동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공약은 공약이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난 4년간 네.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네. 또 직역수호 변호단을 이끌면서 네. 변호사 직역수호 활동을 앞서서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네. 또 선거가 끝난 후에도 네. 변치 않고 네. 약속을 지키면서 용기 있게 행동에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4번 타자 이정효입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그 선거를 앞두고 네. 반짝 보여주기식 사진이나 촬영하는 그런 후보는 아닙니다. 네. 저는 지난 4년간 실제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이끌면서 네. 대한변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네.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앞장섰고 네. 또 회원 분담금을 인하하고 네. 전국 최초로 법률신문 단체 구독 폐지라는 성과를 실제로 냈습니다. 네. 또 지난 2년간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으로 네. 직역수호 변호사단을 결성해서 집행부가 외면해온 불법 법률 플랫폼을 형사 고발하고 네. 세무사법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네. 또 로스쿨 정원 감축을 위한 결혼보충제 폐지 운동에 직접 앞장서서 행동해 왔습니다. 네.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네. 행동하는 협회장으로 반드시 직역 확대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 네. 또 회원들의 복지 또 변협의 위상을 네. 되찾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잠시 사진 촬영이나 하고 1인 시위하는 네. 그런 후보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예, 강인한 체력, 또 실천하는 행동력, 네. 네, 또 불굴의 인내력, 이런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강력한 대안변협을 위한 선택, 기호 4번, 네, 행동하는 협회장, 4번 타자, 이종엽. 네,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랑 대한변협 회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한변협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네, 지난 과거에 우리 법조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대한변협의 위상이 최근 몇 년간 특히 지난 그 집행부에서 그 위상이 말없이 추락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변호사들의 그 사무실 운영 형태는 말이 아닌 지경으로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공급 과잉 문제도 심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생계가 우선 해결되어야 그 다음 정의와 인권 수호 또 법치 이런 대의를 향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의 중심과 법치를 잡는 핵심 인력은 우리 변호사들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법률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과 또 우리 대한변호사회 회원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방송에선 신종 자동차 리스 알선 사기에 대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사기를 친 알선 업체도 업체지만 실질적으로 리스료를 받아가는 캐피탈 회사들도 너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신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보증금 거치에 따라 리스료 절감, 파격적인 리스 시스템, 이제 리스료 지원 받으세요. 보증금만 내면 최고급 외제차를 반값 리스료에 타고 계약이 끝나면 다른 차량으로도 바꿔 탈 수 있다는 유혹적인 광고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개업체들은 처음엔 지원금을 주는 신용을 하다 결국은 업체를 폐업하고 보증금을 갖고 튀는 이른바 먹튀를 했습니다. 리스료를 지원해주고 리스 기간이 끝나 차를 반납하면 재리스를 하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말에 속절없이 당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중개대에서 이렇게 서류를 다 해서 이렇게 해주고 캐피탈 연결해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이걸 다시 반납받아서 이제 사장님 2년 타시면 반납받아서 자기들이 다 돌린다 뭐 또 이런 구도로 갔기 때문에 또 피해자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당한 데에는 보증금이 실제 자동차 리스를 해주는 캐피탈 회사에 예치될 거라 생각한 측면이 큽니다. 저는 보증금은 무조건 캐피탈로 간다고 생각해요. 보증금 올 다. 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썼던 거지. 더 황당한 건 애초 2년인 줄 알았던 리스 계약이 그 2배인 4년으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날리고 지원비는 끊긴 상태에서 리스료를 계속 혼자 부담하고 타든지 위약금을 내고 차를 반환하든지 피해자들 입장에선 안타깝고도 어이없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굉장히 커요. 네. 손해가 막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봐도 지금 위약금을 내고 차를 주려고 해도 뭐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고 위약금을. 네. 그러면 보증금 뜯기고 그것도 위약금 1,000만 원 내고 차는 차대로 없고 도대체 어떤 경위로 4년짜리 계약이 맺어진 건지 피해자들은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속이 터질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캐피탈과 저랑 계약한 적이 없어요. 얼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도장은 제 거고 캐피탈과 제가 계약을 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캐피탈에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럼에도 재벌 계열사들이 대부분인 캐피탈 회사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탁사를 두는 게 불법도 아니고 위탁사인 중개업체와 피해자들 사이 문제이지
캐피탈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탁사 뭐 누가 되었던 아무나 이탁사는 주는 거는 뭐 법적으로 저축될 게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은 뭐 잘못한 거 없다. 피해자들은 법을 떠나서 위탁사를 뒀으면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최소한 계약 내용은 소비자에게 고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캐피탈 담당한테. 당신들 나 보고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떤 맹점을 두고 승인을 해주고 이 차를 내줬냐 했더니 자기들은 서류가 다 안 되기 때문에 해줬다고 이렇게. 그러면 자기들은 피해볼 것이 없으니까. 자동차 리스 위탁사의 자격이나 법적 지위, 캐피탈 회사와의 관계, 책임 소재와 범위 등 촘촘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신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2시 열립니다. 민경욱 전 의원에게 4.15 총선 투표용지를 몰래 빼달려 전달한 60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0살 딸을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지지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계부와 20대 친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테라피스트 구인 명함을 청소년들에게 돌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0대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꿰어서 유사 성행위를 시킨 업주 2명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2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